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과 제주 앞바다에서 포획 흔적이 없는 점박이 물범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해양 생태계 변화가 물범이 죽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포항 앞바다에 점박이 물범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길이 120cm, 둘레 68cm인 점박이 물범은 작사를 사용했거나 그물에 걸린 흔적이 없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체를 인계했습니다. 배를 하늘로 향한 상태로 이렇게 죽어있는 사체가 발견이 됐고, 금속 탐지기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도 특별히 탐지되거나 외형상으로 상처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제가 서 있는 곳 1m 뒤쪽인 해상에서 떠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환경부가 위험 등급을 상향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고 국제기구가 멸종위기 레드리스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도 제주 가파도 하동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124cm의 점박이 물범 사체가 외상 없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물범 사체의 잇따른 발견은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해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동해는 지난 50년간 표층 수온이 1.7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에 비해 3.2배 높게 상승했습니다. 해양 동물이 살던 서식지의 먹이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다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물범 주요 먹이인 한류성 어종 대부분이 동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해에서 잡히던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40여 년 전 어획량이 만여 톤에서 급격히 줄어 거의 멸종 상태입니다. 인도 태평양에 서식하는 남방 삼갱이도 작년에 먹이를 찾아 제주 앞바다까지 와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남방 삼갱이 중에서 이제 부검했을 때 낚시하고 낚시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고기가 없으면 이제 어민이 쳐놓은 낚시라든가 구물에 걸린 어류를 섭외하다가 죽을 수 있죠.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바닷물의 수온 상승이 해양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역 대학이 선정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 울진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포항공대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에 행정, 재정적 지원과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물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 운동을 다음 달까지 펼칩니다. 특별법은 울릉도 독도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종합발전 계획 수립과 지방교부세 특례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공청회와 법안 심사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대구의 집값이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로 돌아선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극심한 부진을 겪는 부동산 위험이 금융 부문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해결 방법은 경기 회복인데 당분간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 지역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대구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14.2%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하락률을 2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분양 물량은 대구가 지난 3월 말 기준 13,199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70% 초반대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마저 낮다 보니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 등 재무 지표가 악화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부문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의 현금 흐름에서의 악화가 계속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뭐 새마을금고나 제2금융권의 이제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이 조금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좀 현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올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2021년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수요가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 완화, 신규 분양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차츰 안정화 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아파트 대규모 입주 물량에다 갭 투자 전세 만기 도래 등으로 주택 경기가 올해 안에 급반등하거나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지자체와 현장에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서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갯돈을 떼먹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지난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받은 60대 개주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주시 간포읍에서 20여 년 동안 개를 운영하던 개주는 경찰 조사에서 갯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47명이 21억 9천여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피해금 변제가 우선 진행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이 양지역에 걸쳐 있는 도청 신도시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출범할 계획인데요. 협의회를 통해 도시 관리부터 대중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통합행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여전히 갈등 상황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행정통합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해온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겁니다.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경북도청 이전 후 조성된 도청 신도시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령 예천구역 쓰레기 배출장에 버려진 안동시의 종량제 봉투는 예천군 청소차가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신도시를 흐르는 송평천은 안동과 예천구역의 수량과 수질이 다르고 관리도 제각각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도 연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럼 협의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산재한 불편 사항을 앞으로는 행정협의회를 통해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생활 불편함 해소해 주라. 그리고 신도시 빨리 좀 발전시키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명품 도시 만드는데 두 도시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정협의를 통해서 안동시와 예천군이 상생협력을 해서 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경상북도가 참여하고 안동시와 예천군이 참여하는 자치단체 조합을 만들고 명칭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로 회장은 1년 임기로 지자체장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내용의 규약을 다음 달 각자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초대 회장은 김학동 예천군수가 맡기로 하고 첫 회의는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양 지자체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행정통합 추진을 멈추고 행정협의회부터 꾸리자는 예천군의 요구에 안동시가 응한 모양새지만 권기창 시장은 여전히 올해 안 주민투표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예천군도 행정통합 반대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의 숙박시설 할인권을 오늘부터 발급합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 12곳의 숙박시설은 숙박 상품이 7만 원을 넘을 경우 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숙박권을 발급받은 뒤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숙박 예약을 해야 합니다. 숙박권 사용 시기는 7월 14일까지로 온라인 여행사 19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린대학교는 오늘 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 기획처장이 구성원을 대표해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설린대학교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청렴한 대학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 공무직원 479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직종별로는 특수교육 실무사 32명, 조리원 447명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채용 예정 지역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등기, 전자우편을 통해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리원은 1차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서류 심사로 대체합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급식 종사자 207명을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 양식어류 폐사 예방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들어 우리나라 해역은 지속적으로 고수온이 발생해 올 여름에는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씩 높겠고 특히 동해의 수온이 높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저위도에서 유입되는 대만 한류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라니냐 종료에 따른 대기 순환 변화로 인해서 적도역으로부터 열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주시는 참신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와 위덕대 등 12팀이 참가해서 청년 취업과 보문단지 관광 문제점, 관광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